네,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디지털에 대해서 어떻게 회로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회로 구성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동할 것인가, 즉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구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디지털과 if 구문을 합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디지털 센서나 아니면 디지털로 어떠한 동작을 내리는 LED라든가 아니면 또한 뭐, 펄스형 모터 제어라든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어하는 것 중에 아날로그로 하는 것들이 또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센서류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날로그로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디지털이 쉽냐, 아날로그 쉽냐라고 하면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갖다가 좀 더 정밀하게 받는 것은 아날로그가 조금 더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같은 경우도 똑같은 센서나 아니면 똑같은 온도를 잰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어떻게 회로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칩셋을 쓰느냐에 따라서 온도를 정확하게 받는 정밀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고가의 온도를 측정하는 장비들 같은 경우는 몇 천만 원짜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온도계는 예를 들어서 뭐 귀에 이렇게 딱 꽂아서 되는 온도계 같은 경우는 뭐 몇만 원 수준이죠.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정도 수준이고 뭐 10만 원 전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그 정밀도를 요하는 온도 같은 경우는 거의 요코가라는 어떠한 온도를 재는 디지털 DAQ라는 게 있어요. DAQ가 있는데, 그 녀석 같은 경우는 싼 거는 천만 원, 비싼 거는 막 3, 4천만 원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날로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읽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두이노를 가지고 아날로그라는 신호를 갖다 받아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아날로그 센서는 온도 센서가 있을 거고요. 거리, 초음파 관련되겠죠. 초음파 센서, 그 다음에 어떠한 소음도 어느 정도 이렇게 시끄럽게 들어간 경우도 있고, 시끄럽지 않게 들어간 경우도 있을 겁니다. 소음, 그 다음에 습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습도가 0, 1로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온도나 습도나 이러한 초음파 센서 같은 경우는 그러한 아날로그 센서의 대표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서를 붙여서 하기 이전에 아날로그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오게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값을 읽게 되느냐를 갖다 먼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좀 올라갈게요. 아날로그의 입출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센서를 넣기 전에 먼저 가변 저항이라는 것을 넣겠습니다. 왜 가변 저항을 넣느냐? 여러분들이 그 물리나 또는 어떤 전기를 좀 해보신 친구는 알겠지만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러한 전기적인 수식 중에 V는 I, R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센서를 거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단 전류랑 전압이랑 저항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전류는 내가 만약에 이렇게 단순하게 플러스에서 보내가지고 마이너스까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전류는 물방울이에요, 물방울. 물방울입니다. 즉, 여기서 100개의 물방울을 흘려보내면 물방울이 증발되거나 또는 어디에 스며들거나 하지 않으면 100개의 물방울은 여기 100개가 도착할 겁니다. 그래서 전류라고 하는 것은 흘려보낼 때 처음에 나왔던 개수가 결국엔 도달하는 것은 똑같이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류의 변화로
변화로 뭔가를 데이터를 측정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센서 값을 읽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전류는 이 회로상에서 이렇게 일직선 되어 있는 회로상에서 일정하다라고 하면 얘가 일정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전압 값은 어떻게 될까요? 저항이 높아진다. 그러면 전류는 일정합니다. 뭐 5라고 가정하고 저항은 1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두 개를 곱해가지고 5가 되겠죠. 그런데 이 R이 갑자기 급격히 상승해가지고 어 죄송합니다. 10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압이 올라가네. 반대로 0.1이 됐다. 그럼 0.5가 됐다. 뭐 0.01이 됐다. 라는 이러한 전압값을 갖다 받았을 때 여기서 이 들어가는 이 소모되는 저항, 전압 같은 경우는 달라지게 됩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전압값이 얼마만큼을 갖다가 우리가 읽을 수 있느냐. 그 관건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뒤쪽에서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압값, 즉 우리가 들어오는 전압값에 대한 이러한 편차를 이용해 가지고 센서로 읽는 것을 어, 활용하게 됩니다. 도랭 지우고요. 그래서 아날로그의 신호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가변 저항을 이용해서 아날로그의 일단 입력과 출력을 해볼 건데 출력은 아날로그로 출력하는 것이 아날로그의 어떠한 센서를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LED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날로그 입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요 핀 여기에 보이시죠? 이렇게 아두이노 이 보드가 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썼었던 거는 여기에 위쪽에 있는 디지털 PWM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여기 요 디지털 핀만 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쓰게 되는 핀은 아날로그 핀이에요. 즉 디지털 핀에서는 0과 1이 나오지만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이 편차를 가지는 데이터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덧셈 뺄셈을 얘기하면서 또는 곱셈 나눗셈이었겠네요. 나눗셈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얘가 이 메모리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뭐 10만 자리, 20만 자리 이렇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력 범위는 2의 10승 개만큼의 2의 10승 비트죠. 2의 10승 비트만큼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그게 몇 개냐? 1024개입니다. 즉 요게 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할 수가 있는데, 1볼트를, 1볼트를 1024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약 0.001볼트까지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분해능 또는 레졸루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0.001볼트까지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얘를 내가 가진 센서가 만약에 기본 단위가 1도예요. 1도고 최대 1000도까지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1000도가 1볼트가 되겠죠. 반대로 1도나 0볼트는 0볼트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0.001볼트는 1볼트로 추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가진 센서가 1000도씨가 아니라 10도씨까지 읽는 정밀한 센서예요. 그러면 얘를 1볼트다, 0.001볼트가 측정이 됐다라고 하면 얘는 1000분의 1, 약 0.01 도씨가 되는, 볼트가 아니라 도씨군요. 도씨가 되는 그러한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떠한 회로를 구현하고 어떠한 센서를 가지고서 데이터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이 센서를 사야지 아니면 요걸 사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측정할 그 센서의 범위, 그리고 내가 측정할 센서의 얼마나 정확한지 정밀도를 갖다가 확인해 가지고 센서를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동차에 있는 온도를 재고 싶어. 자동차의 엔진의 온도를 재고 싶어. 하는데 센서는 10도까지밖에 못 재는 걸 했다라고 하면 얘는 센서를 잘못 산 거죠. 최소한 자동차 온도가 100도, 12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 100도 이상, 200도까지는 잴 수 있는 그러한 센서를 가지고 분해능은 0.2도 정도로 해가지고 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센서를 나중에 추후에 내가 만드는 로봇이나 또는 내가 만드는 자동차, 그리고 뭐 초음파 센서 쓴다, 아니면 뭐 다른 뭐 적외선 센서를 쓴다, 라고 했을 때 그러한 센서들이 어떻게 내가 적용시킬 것인가를 갖다가 명확하게 해가지고 구분을 해서 실질적인 데이터를 어퀴지션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센서를 고를 때 그냥 무턱대고 하지 마라. 특히 예전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은 저는 방사능 측정 센서를 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방사선 동위원소를 갖다가 어떻게 구했대요. 그런데 실제 방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알파선부터 감마선까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감마선을 쓰기에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알파선을 측정하게 되는데 알파선을 갖다가 방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도 있습니다. 특히 라돈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라돈 같은 경우는 방사선이 어 아주 작게 작은 양, 적은 양이 나와가지고 계속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라돈이 많이 쌓이는 곳이 지하철이라고 하는데 그런 라돈을 측정할 수 있는 방사선 장비가 센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방사선 동위원소들을 갖다 읽을 수 있는 센서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방사선 동위원소를 읽을 수 있는 센서를 사야 되는데 그런 센서를 산 것이 아니라 일반 라돈, 죄송합니다. 라돈을 읽을 수 있는 센서를 구매한 거예요. 그래서, 어, 자꾸 읽으니까 오버로드가 나는 거죠. 즉, 초과하는, 값이 나와가지고 더 이상 읽을 수 없는, 그래서 센서를 다시 사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것을 갖다가 기획하고 어떤 것을 만드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센서에 대해서 종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정보가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구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핀을 쓸 거냐? 여기에 있는 아날로그 인이라고 하는 인이지만 인도 되고 출력도 될 수 있다. 그리고 아날로그 인에 들어가 있는 요 아날로그 0부터 아날로그 5까지 사용할 거다라고 여러분들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변 저항입니다. 가변 저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를 갖다가 안쪽에 탄소로 넣어요. 그래서 막 그 가변 저항을 갖다가 고전류 또 고전압을 걸어가지고 흘리게 되면은 가끔 뜨거 하고서나 친구들이 태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변 저항을 쓸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것은 가장 최소로 놨다가 조금씩 올려주시는 거를 갖다가 권장합니다. 그래서 가변 저항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시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라운드와 시그널과 VCC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VCC는 뭐냐? VCC는 전압을 넣어주는 곳이에요. 전압을 넣어주는 곳. 즉, 여기는 계속적으로 5볼트가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라운드는 뭐냐? 그라운드는 전압이 전류가 흘러나가는 곳입니다.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전기라고 하는 것은 나오는 녀석이 있으면 들어가는 녀석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전류가 들어가는 곳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나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떠한 뭔가를 갖다가 받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어떠한 것을 받아낼 거냐? 이쪽 방향으로 나오는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따 보세요. 뭐가 나오나? 시그널이라고 하는 핀이 있는데 여기는 전압값을 갖다가 측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변 저항의 사용처는 예전에는 이런 걸 많이 썼었어요. 보일러에 저희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보일러를 갖다가 다이얼로 조절했었습니다. 다이얼로 조절해가지고, 이 다이얼에 대한, 그, 여 안쪽에 있는 저항값을 조절해서, 얘를 얼마만큼, 신호를 보내가지고 할 건지를 정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아날로그 스위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여기에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전압이나 전류가 흘러가지 않으면, 고장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피커 볼륨 또는 라디오 주파수 조정, 보일러 컨트롤러, 다이얼 같은 경우를 해가지고 조절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전기 장비 중에 가장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히터입니다. 히터. 그래서 여러분들 불을 딱 켜면은 주황색 불이 들어오는 히터들을 본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통 우리 카본 계열의 카본을 달궈가지고 빨갛게, 불이 나오는 그러한 열이 나온 히터인데, 그 히터가 요새 뭐 디자인이다 아니면 어떠한 그러한 뭐라 그러죠? IoT다라고 해가지고, 뭐, 핸드폰을 제어한다던가, 아니면 어떠한 이렇게 센서류를 제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단연간 그것을 사본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디지털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좀 버튼식으로 뭔가 디스플레이화 되어 있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아무리 이 전원부와 그다음에 이 제어부를 갖다가 따로 분리해가지고 만들어 놓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까지 사용한 그 카보니터 중에 3년 이상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카보니터가 끊어져서 망가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카보니터를 갖다 오랫동안 쓰게 되면은 히터가 열을 받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카보니터가 뭔지. 자, 카보니터 보여드릴게요. 요런 겁니다. 요런 거. 요런 것들이 보통 카보니터라고 하는데, 얘가 여기에 보시면은 이 히터가 여기에 필라멘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여기가 타버려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끊어져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고장나면 괜찮은데, 아, 이거는 내가 수명만큼 다 썼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위쪽에 있는 컨트롤러 부분이 망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집에서 사용하는 조그마한 히터도 컨트롤러가 잘 안 눌려요. 그래서 센서가 동작을 잘 안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카본 히터가 사용하는 조그만 요 정도 한 50cm 미만에 있는 그 카본 히터들도 한 1700와트, 1.7kW, 컴퓨터 한 3대에서 4대 분량 정도 돌릴 수 있는 전력이 소모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카본 히터의 전력이 센서 쪽 또는 컨트롤러 쪽으로 이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장이 좀 종종 나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 히터가 하나 있습니다. 아날로그 다이얼로 돌려가지고 제어하는 히터가 있는데 이 제어하는 히터는 제가 물론 걔도 가열이 됩니다. 가열이 되지만 가열이 되는 거 가지고서나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돼가지고 한 4년 정도 지금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앞으로 내가 어떠한 열을 많이 쓰는 거다, 또는 열에 대한 것을 갖다 컨트롤 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센서류들, 그러니까 이러한 그 터치 디스플레이나 그런 걸로 제어하는 것보다는 이 가변 저항으로 해가지고 아날로그 방식의 좀 튼튼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분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죠. 가변 저항은 저항값을 조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다이얼을 돌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좀 이따가 제가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VCC와 시그널과 그라운드라고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여기 제일 중요해요. 가변 저항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가끔 얘를 갖다가 플러스를 어디다 꽂아야 되지? 마이너스 어디다 꽂아야 되지? 고민합니다.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동일해요. 하지만 내가 어느 쪽에다 꽂아 상관없이 동일하게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만약에 내가 거꾸로 꽂았다, 그러면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고요. 정상적으로 꽂았다, 그러면 플러스 값이 나올 겁니다. 그냥 그 마이너스랑 플러스는 바꿔만 주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겁니다. 시그널 P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리딩, 읽고 싶은 데이터, 난 여기서 어떠한 값이 나오는지를 읽겠습니다 하는 데이터는 시그널 값은 가운데를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센서 값을 받을 때 시그널 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따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센서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플러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에서 나오는 녀석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다이오드라고 하는, 우리 다이오드 LED죠. 다이오드라고 하는 어떠한 센서류가 있다라고 하면은 얘는 핀이 두 개일 거예요. 하지만 내가 어떠한 그 센서들 중에 뭐 읽어야 되는 값들이 뭐 두 개다, 세 개다, 뭐 네 개다라고 하면은 뭐 핀이 한 개만 읽을 경우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즉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이 두 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한 개 핀 정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두 개다라고 하면은 핀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는 라인, 마이너스라고 하는 그라운드, 들어가는 쪽이 되어 있을 거고요. 하나는 A라는 시그널, B라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핀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핀이 뭐, 어떤 거는 이렇게, 만약 마치 진해처럼 핀이 쫙 나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는 뭐 VCC, 뭐 여기는 뭐 GND, 또 여기는 none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이 회로는 VCC 즉 전원이 몇 개가 들어가고 그다음 그라운드가 필요하고 여기서 나온 시그널이 몇 개구나에 따라서 이게 신호를 우리가 만들었다 붙였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VCCP는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그널 P는 항상 고정을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요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온습도 센서라고 하면은 이렇게 용은 세 개로 되어 있네요. 세 개로 나와도 충분히 데이터를 어퀴지션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번갈아 온도가 나오고 있을 겁니다. 세 개인 경우도 있고요. 이 온도 센서가 네 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리가 세 개죠. 다리가 세 개여서 지울까요? 다리가 세 개인 경우도 있고 다리가 네 개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좀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아마 네 개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온습도라고 하는 건 온도와 습도를 갖다가 같이 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온도를 재는 모듈이 따로 있고 습도를 재는 모듈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막 빠른 속도로 데이터가 빨리 필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온도 한번 보내주고, 습도 한번 보내주고, 온도 한번 보내주고, 습도 한번 보내주게 해야 되면은 데이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우리가 뭔가를 마치 실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60Hz, 60Hz만 되더라도 그냥 0.01초 정도만 되더라도 들어오는 속도가 마치 그냥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센서를 받을 때도 내가 만약에 고정밀, 뭐 0.1초, 0.001초 단위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맞는 습도 센서를 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뭐 H20인가요? H20, H11 그 정도 되는 센서를 활용해 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벌써 25분이 다 돼가지고, 일단 회로는 좀 이따 구현하기로 하고, 잠깐 쉬었다가 돌아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